그날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2월 29일입니다. 이제 정말 내일 모레면은 이 해가 다 갑니다. 오늘 마지막 일요일 주일날 예배드리러 가는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김용택 시인의 교단일기 또 몇 편 보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분이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겠지요. 11월 4일 목요일 맑음. 35년째 선생질이 어렵고 힘들다. 선생질이라고 옛날에 했지요. 그 많은 세월을 하루같이 살아온 날들이 지겨울 때도 있다. 현실과 내가 생각하는 교육이 너무 거리가 멀어 괴로울 때도 있다. 학교에서 유일한 위안은 언제나 아이들이었다. 아이들을 바라보면 늘 새로웠다. 그래서 힘든 순간들을 이길 수 있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보고 겪고 싸우며 살았는가. 나는 타협하지 않았고 학교라는 울타리에 스스로 고립되어 버티었다. 그 얼마나 힘에 부쳤던가. 몇 날 며칠 말을 않고 지내기도 하고 싸우기도 했다. 학교에서의 내 생활이 너무 서툴고 세련되지 못했으며 내게 인간적인 결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나는 그렇게 지냈다. 아마 본인이 옳다고 생각하는 주장이 강했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온 것 같아요. 이건 투쟁이 아니었다. 한 자유로운 영혼에 때를 묻히지 않으려는 개인적인 신념과 삶의 가치 문제였다. 하루하루가 견디기 어려워도 내 영혼을 그 어디에도 팔기 싫었다. 보여주려는 교육, 행사를 위한 교육, 전시를 위한 교육, 상을 타려는 교육, 점수를 따려는 그 어떤 교육 활동도 나는 싫었다. 그러면서도 나는 그런 교육적인 관행과 타성을 핑계 삼으며 진정한 교육에 더욱 헌신하지 못했다. 나는 방기했고 포기했으며 유기했다. 마땅히 내 월급 얼마를 횡령한 셈이다. 울고 싶다. 더 적극적으로 교육의 열정을 바쳐야 했고 실질적인 교육을 몸소 연구하고 실천해야 했다. 나는 교육 관료들의 인간적 교육적 횡포에 전무지하고 막강한 힘에 눌려 안이한 포기와 도피를 서슴지 않았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나는 또한 글 속으로 피난 가기를 서슴지 않았다. 이제 나는 교육에 지치고 늙어간다. 지금까지 나는 동료 교사 하나 벗으로 삼은 적이 없다. 그게 내 인간됨의 표현이 되었다. 진실이 통하는 사람다운 사람을 만나지 못했고 진정으로 교육을 걱정하는 선생을 만나지도 못했다. 헤어지고 하루만 지나도 같이 근무한 선생님 모습이 가물가물했다. 난 선생님들을 많이 사귀지 못하고 말았다. 그게 내 인간적인 결함이기도 한데 선생님 사회에서만 그랬던 것도 아니다. 이해관계로 얽히고 설킨 조직과 처세가 필요한 그 어떤 사회적인 대인관계도 나는 오래 지속하지 못했다. 나는 그런 관계를 지루해 했다. 그런 관계에 익숙지 못했다. 오랫동안 괴로웠다. 앞으로도 나는 그럴 것이므로 그러나 그러한 것들에 미련이 있을 만큼 내 정신이 빈약하지는 않다. 때로 그런 사회관계에서 불화를 겪고 괴로워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버리지는 않았다. 나는 늘 나와 세상의 진실에 가까이 가고자 했다. 나는 언제부터인가 진실이라는 말을 좋아하게 되었다. 진실은 두려움이 없음을 알았다. 그게 요즘 내 생각이다. 나는 참 늦다. 왜 이리 늦는가? 다른 사람들이 진즉 겪어낸 것들을 나는 요즘에야 겪는다. 그래도 나는 내 생각을 바꾸거나 버리거나 고칠 마음이 없다. 내 곁에는 아이들이 있고 대자연이 있다. 나는 문학과 예술을 사랑하고 세상에 대한 나의 사랑은 아직 녹슬거나 식지 않았다. 분노는 나를 푸른 나무처럼 살아있게 한다. 제가 분석해 보기로는 이 김용택 시인은 김용택 선생님은 본인이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에 너무 집착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도 듭니다. 이게 이제 젊을 때는 이런 패기나 혈기가 아직 막 의기충천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참 높이 평가하기도 하지만 나이 들어서까지 그렇게 고집스러운 자기 삶 속에 이렇게 매몰되어 있다 하는 건 좀 문제가 좀 되긴 되지요.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요. 그러나 그러기 때문에 이분이 글에 집착하고 이렇게 창작 활동에 굉장히 전념할 수 있지 않았나. 그래서 좋은 글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듭니다. 참 안타까운 마음, 안쓰러운 마음도 듭니다. 동료들과 좀 더 친하게 가까이 지내면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을 텐데요. 11월 5일 금요일 안개 끼고 맑음. 단풍 물든 산천에는 안개도 붉네. 안개도 붉어. 내 마음도 따라 붉어지네. 이런 표현들은 아무나 할 수 있는 표현이 아니잖아요. 이 시인만이 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짧게 11월 5일 일기는 4줄로 그냥 썼어요. 단풍 물든 산천에는 안개도 붉네. 안개도 붉어. 내 마음도 따라 붉어지네. 이게 그날의 일기 4줄 끝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월 6일 토요일 맑음. 교실 대청소. 구석구석 치우고 쓸고 닦음. 사람 사는 곳은 왜 이리 늘 지저분한지 모르겠다. 썩지 않은 것들이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쌓여있다. 새똥, 낙엽, 죽은 풀과 나무, 죽은 동물들의 시체나 사람들의 시체 다 썩는다. 썩는 것, 썩은 것들은, 사라지는 것들은 모두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자연이다. 딱새가 복도로 들어와 한참 동안 소동을 벌였다. 내가 새를 잡았다. 한없이 따사로운 새의 체온과 뛰는 심장에 그 순결한 박동이, 무서워 우는 새소리가 내 깊은 곳을 울린다. 저 따사로운 몸, 저 뛰는 심장, 입을 쫙 벌리고 우는 소리, 강 건너 집 태우는 연기를 실어가는 바람, 다 푸른 생명이다. 요렇게 이날의 일기는 끝을 맺고요. 그 다음 날 일기 11월 8일 월요일. 이분이 2013년쯤에 이 책을 출판했기 때문에 한 10여 년 전에 이렇게 다 정리한 글들이에요. 11월 8일 월요일 맑음. 장학협의차 장학사가 학교에 와서 우리 반 수학시험을 보았다. 아이들 점수가 너무 안 좋아서 부끄럽다.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국어 읽기 시간이다. 마을회의라는 단원이 있다. 마을길을 넓히는 일 때문에 마을회의가 열렸다. 책의 내용을 보면 길을 넓히자는 쪽과 넓히지 말자는 쪽 의견이 팽팽하다. 아이들에게 의견을 물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았다. 8명 중 7명은 길을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었고 1명만 반대 의견을 냈다. 아이들에게 그러면 나는 어느 쪽일 것 같으냐고 물어보았다. 8명 중에 2명은 선생님은 길을 넓히는 쪽일 거라고 했고 6명은 길을 넓히지 말자는 쪽일 거라고 했다. 나는 아이들이 평소 나의 사회활동을 보고 이 물음에 답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희에게 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으냐고 물었다. 은희가 대답했다. 선생님은 시인이기 때문에 나무와 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길을 넓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라는 거죠. 은희는 덧붙였다. 선생님 서정 시인이죠? 누가 그러대? 우리 어머니가요. 선생님은 농촌 서정 시인이래요. 이런, 이 무슨 소리여 은희야? 한빈이가 머리카락에 껌이 묻었다고 울었다. 그런데 누가 붙였을까? 강수, 용민이, 현수가 그때까지 껌을 씹고 있었는데 셋 다 절대 자기들이 붙이지 않았다고 항변한다. 도대체 그럼 누가 한빈이 머리에 껌을 붙였단 말인가? 거참. 하여튼 한빈이가 서럽게 울었다. 우리는 다 웃었다. 다은이만 빼놓고 모두가 구구단을 다 잊었다. 세상에 어떻게 1학기 때 외운 구구단을 다 잊어버린단 말인가? 머릿속에 텅 빈 것처럼 어리벙벙했다. 이렇게 하루도 잠잠할 날 없이 아이들과 있는 그 생활은 다사다난해요. 자, 11월 9일 화요일 흐림.
가을 햇살이 너무 좋아 주머니에 들어있던 손을 꺼내 햇살 속으로 내밀어 가만히 펴본다. 참 곱다. 산에 빈 들에 떨어진 나뭇잎마다 운동장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까만 머리통마다 떨어지는 햇살이 참 곱다. 바람이 없다. 아무 곳이나 다 곱다. 입을 떨구고 있는 나뭇가지, 어렵게 달려있는 단풍이 물든 나뭇잎, 서서 바람에 흔들리는 마른 풀잎, 단풍이 물든 지리산 피하고를 오르다가 땀 식히며 고운 단풍을 보고 있는데 아내가 그런다. 저 고운 단풍 속에 녹색이 있으니 참 곱네. 그렇구나, 그렇다. 단풍이 물들지 않은 녹색 잎이 있어야 단풍이 물든 산이 곱다. 그렇죠. 초록이 있기 때문에 단풍이 더 고와 보이는 거죠. 그 산에서 본 푸른 잎은 정말 찬란하게 푸르렀다. 오늘 아이들과 잘 지냈다. 매우 만족스럽게 하루가 좋다. 여러분, 아이들과 하루를 무사히 지낸 그 하루의 보람 있는 교사의 저녁 시간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예요. 11월 10일 수요일 잔뜩 흐림. 민세 녀석 학교에 갔다. 민세 학교에 가면 늘 살아있는 사람 냄새가 난다. 수능이 내일 모레인데 아이들이 음악회에 나와 신나게 논다. 이 학교 아이들의 얼굴을 보면 살아있다. 빗속에서 옷을 다 적신 채 흙탕물을 뒤집어 쓰고 공을 차는 아이들 모습이 막강해 보인다. 이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다 사람 대접을 받는다. 공부를 못한다고 기죽어 지내거나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무시당하는 경우가 없다. 똑같은 사람 대접을 받는다. 민세네 학교는 그런 학교다. 열린 공간과 터진 사고, 자유로운 생활이 아이들 얼굴을 살아있게 해주고 사람 얼굴을 갖추도록 해준다. 민세에게는 그곳이 천국이다. 아이들과 어울려 생활하며 민세는 사람의 귀함과 행복의 맛을 배웠으리라. 어른이 되면 민세는 행복을 찾아가고 만들며 살 것이다. 그게 역사여야 한다. 함께 더불어 행복을 만들어가는 공동체적인 삶을 학교에서 맛보도록 해야 한다. 시험에 따른 등수로 사람을 평가하지 말고 저마다 타고난 사람다움으로 세상을 꾸며가야 한다. 그게 이루어질 수 없는 이상이라고 해도 사람들은 적어도 그런 이상을 향해 나가야 한다. 너 죽고 나 사는 추악한 경쟁을 제일로 사는 세상은 사람이 살 세상이 아니다. 하지만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이루고자 하는 세상을 찾아보기가 무척 힘들다. 이 꿈없는 삭막한 세계를 우린 그냥 무력하게 살아간다.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 우린 무엇을 가르치는가? 어떤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고 어떤 세상을 이루라고 가르치는가? 지금 우린 어디로 가는가? 채워지지 않고 헛배만 부른 부유함을 어찌할 것인가? 민세는 참 좋은 학교를 다녔다. 민세도 나도 우리 식구 모두 그 학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 이런 메마른 세상이지만 그래도 그곳엔 사람들이 살고 사람의 냄새가 난다. 가슴이 아려오고 피가 따뜻해진다. 한빛고등학교를 생각하면 사랑이란 말의 의미를 되새기가 된다. 잊지 못할 민세에게, 나에게, 우리 식구에게 잊지 못할 곳이다. 그곳이 한빛고등학교라는 거지요. 나의 학교였으며 그 학교를 다니지 않는 미네의 애틋한 꿈의 학교였고 그 학교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절로 나오는 아내가 사랑하는 행복한 학교였다. 노래 공연을 하는 동안 아내 곁에 계신 교감 선생님은 내내 눈물바람이셨단다. 아이들도 나도 아내도 선생님들도 다 그랬다. 그곳은 그렇게 눈물과 감동이 살아나는 곳이다. 이렇게 해서 한빛고등학교까지 우리가 봤고요. 한 두 편만 더 보겠어요. 11월 11일 목요일 비 오고 흐림. 낙엽들이 땅에 져서 아름답게 졌는다. 낙엽이 가리고 있던 강 건넌 마을 집들이 한 집, 두 집 나타난다. 학교에 오니 은희가 달려오며 빼빼로 한 갑을 내민다. 11월 11일이 빼빼로 데이니까요. 오늘이 빼빼로 데이란다. 참 별스러운 날도 있다. 공부 시작 전에 아이들과 빼빼로를 나누어 먹고 있는데 강수란 놈이 또 빼빼로를 내민다. 까보니
갯뼈다귀 같이 만든 빼빼로다. 참 별스러운 과자도 다 있다. 강수 이놈, 나보고 갯뼈다귀 먹으라고? 아이들과 갯뼈다귀 빼빼로를 맛있게 재밌게 나누어 먹었다. 운동장가에 있는 벚나무들이 그 잎들이 정말 화려하게 곱다.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빨려 들어갈 것 같다. 내가 물들어 버릴 것 같다. 나도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물들었으면 그랬으면 좋겠네. 화단 앞 단풍나무 밑도 찬란하다. 눈부시다. 젖어서 아름답다. 학교 뒷곁에 있는 나무나 풀잎들도 참 곱다. 그림으로 그리고 싶다. 화가들은 다 어디서 무엇 하고 있는가? 화실에서 머릿속 생각을 가지고 끙끙거리고 있겠지. 자연을 이해하면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자연을 이해하면 세계 질서를 배울 수 있다. 모든 철학과 예술이 자연에 살아 숨쉰다. 나는 곳곳으로 눈을 죄송합니다. 나는 곳곳으로 눈을 준다. 다 좋은 날이다. 단풍이 물든 낙엽 위로 떨어지는 가을 햇살, 마른 풀잎을 스치는 바람 한 줄기로 나는 행복하도다. 이렇게 정말 시인의 그 자연에 대한 자연 예찬을 또 들어봤고요. 한 편만 더 읽겠습니다. 11월 12일 금요일 비 오고 흐림. 저는 이렇게 김용택 시인의 교단 일기를 읽다 보면은 자꾸 한 편 한 편 막 빨려 들어가요. 욕심이 자꾸 생깁니다. 자, 쌀쌀한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고 빈 나뭇가지들은 윙윙 소리를 낸다. 바람 불 때 나뭇가지에서 윙윙 소리가 나면 겨울이다. 수학 시간이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계절을 조사해서 그래프를 그린다. 은희가 묻는다. 선생님은 무슨 계절을 좋아하세요? 봄. 역시 선생님이다. 왜? 선생님은 시인이잖아요. 옆에 있던 현수가 거둔다. 꽃도 피고 바람이 불고 운동장 가득 낙엽들이 뒹굴어 다닌다. 나뭇가지에 달린 단풍 고운 벚나무 잎들이 팔랑인다. 비가 갠 날씨가 좋기에 점심 먹고 뒷산 빈 밭에 감 보러 간다. 감나무 밑에 서서 감을 올려다보다가 주먹만한 돌멩이를 주워 감을 보고 힘껏 날린다. 가지가 돌멩이에 맞더니 감 하나가 툭 떨어진다. 얼른 달려가 보았더니 돌멩이를 맞고 떨어진 감이 물집동처럼 철퍼덕 깨져 박살이 나 있다. 다시 시도하기로 한다. 주위를 둘러보니 나무 막대기가 있다. 막대기로 감이 달린 가지를 툭 때렸더니 맥없이 감이 떨어진다. 나무 막대기를 놓고 감이 떨어진 곳으로 달려갔다. 감이 마른 풀 덩굴 위에 얌전히 떨어져 있다. 감 꼭지를 쏙 빼고 감을 두 쪽으로 쪼갠다. 약간 무르지만 서슬이 파르르하다. 나는 이런 감을 좋아한다. 홍시보다 약간 떫은 기가 껍질에 남아있어야 감맛이 제대로 난다. 감을 먹으려고 껍질을 보았더니 파리똥만한 하얀 벌레똥이 묻어있다. 벌레똥이 묻은 껍질까지 입에 넣는다. 오, 이 맛이다. 밥을 금방 먹어서인지 감 하나 먹었는데 배가 꽉 차는 느낌이다. 감을 다 먹고 감나무를 올려다본다. 아직도 감은 많이 달려있다. 추운 겨울이 올 때까지 나 혼자 배불리 따먹고도 남겠다. 12개도 더 남겠다. 따지 못한 감들이 여기저기 감나무에 붉게 달려있다. 설이 내리고 바람찬 늦가을이다. 여러분 욕심은 냈지만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 김용택 작가의 교단일기를 읽다 보면은 막 쑥 빠져들어가서 저도 모르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어요. 오늘도 18분 한 20분 가까이 읽었네요. 이 작가가 고민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도 알겠어요. 정말 그것들이 공감이 가면서 아이들과 생활하는 그 동안에도 정말 여러 가지 회의감이 오지요. 교사로서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런 늘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삶 전체가 늘 선택의 귀로에 있고 고민의 귀로에 있다.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가는 과정이 삶의 노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도 빨리 준비하고 예배 가야 되겠습니다. 2024년에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54주째인가요? 여러분 오늘도 일기 쓰면서 글을 쓰면서 읽으면서 화이팅! 그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